우리가 대북 방송 멈췄거든요. 네. 북한이 대남 방송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아유 진짜 정상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했네. 예, 예. 그 어제 얘기하고 싶은 잠깐 못 드렸는데 저는 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구나. 거래소 가가지고. 예, 예. 진짜 자본주의 국가가 맞아요. 되겠구나. 더군다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산업 자본주의 형태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어요. 맞아요. 산업 자본주의는. 네. 근데 금융 자본주의가 문제거든요. 맞아요. 금융 자본주의가 사실은 선진국형이 아니에요. 아니지. 후진국형이에요. 아니지 아직도. 그래서 예. 그걸 저는 우리나라가 금융 자본주의 측면에서만 보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가 국가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 결정을 내릴 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면 관료나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먹히지. 먹힙니다. 맞아요. 촘촘한 디테일에서 왜곡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보면 원래 의도했던 건 다 사라져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 정책을 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지도자가 그 정책 사안에 대해서 촘촘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저는 능력 정치라고 하거든요. 능력 정치. 능력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능력 정치란 말은 원래 마이클 영이 쓴 메리토크라시라는 책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준석 씨랑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게 능력 정치예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메리토크라시 능력 정치인데 원래는 지금 미국에서는 큰 논쟁이 이 관련된 논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플루토크라시라는 문제가 급격하게 언론에 제기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부딪혀서 세게 이번에. 네. 예. 이 거대한 두 사람이 이제 충돌한 건데 충돌을 했다 난리 치잖아요. 그걸 이게 플루토크라시라고 그래요. 돈, 금권 정치. 그러니까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오래전부터는 신분에 의해서 신분적으로 귀족적으로 태어난 사람. 원래 지배자로 태어난 사람이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아리스토크라시예요. 그게 귀족적이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타고난 신분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후기 자본주의에 오면 돈도 또는 타고난 신분도 아니고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시대가 온다. 그게 능력 정치 시대거든요. 그걸 메리토크라시예요. 다 크라시란 뭐예요? 통치. 데모크라시 할 때 크라시가 붙는 것처럼 여기도 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메리토 즉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한다 할 때 그 능력을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은 초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기준만을 내세웠어요. IQ하고 노력. IQ와 노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예. 돈이 있든 없든 예. 총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배한다. 그런데 점점 이게 하나의 IQ나 노력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 다양한 능력.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깊이 있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 진짜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진짜 자본주의가 되려면 금융 자본주의 체제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럴 때 그게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죠. 진짜 자본주의가 된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능력 정치가 뭐냐 이거죠. 이 핵심이 뭐냐면 진짜 자본주의 국가가 되려면 부패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는 걸 막아야 됩니다. 돈의 논리가 네. 진짜 제대로 작동하려면 썩는 걸 막아야 돼요. 중간에 반칙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썩는 걸 막아야 네. 돼요. 썩는 걸 막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독점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거예요. 독과점. 오케이. 그러니까 독과점을 막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식이 안 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독과점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 분쟁이 있거든요. 10월달에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그 대기업도 미국은 독점이 있다 그러면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 절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본주의 국가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의적인 거예요.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 누가? 자본가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분할해서 원래 지금 주주들이 같이 이 기업을 키웠는데 자본가란 말 잘못된 말이지만 오너가 이거 분할해요. 자식을 따로 만들어.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후진국이거든요. 삼성이 잘한 짓인데. 삼성이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LG도 그렇게 다 했잖아요. 네. 그걸 막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막는데 촘촘하게 섬세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전문적인 대화가 토론이 가능해. 가능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짜 자본주의가 오면 진짜 자본주의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투자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쪼개기 상장 이런 거 많이 했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식을 하려면 팔 주식은 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투자할 때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기업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모습을 보고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투자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미국 자본주의에 투자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에 투자할 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히. 그런데 똑같은 게 사실은 이 검찰 개혁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검찰 개혁하는 것은 독점권하고 자율성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수사권과 공소권을 지속권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건데. 그리고 기소가 자위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그게 망칠 수 있는 부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를 깨야죠. 분산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과 다시 말하면 진짜 자본주의가 되는 길은 원칙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진짜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서론이야 이게? 아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빛의 혁명을 통해서 성장했잖아요. 되었잖아요. 그러면 빛의 혁명의 주체들에게 네. 그 성과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해요. 문화 강국. 왜 문화 강국인가 하는 거거든요.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문화적 개인주의예요.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문화적 자유주의. 예. 문화적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예.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집단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창의성. 그게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거거든요. 핵심적인 거거든요.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그게 문화적 자유주의. 예, 문화적 자유. 그 문화적 자유주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이재명 정부가 잘할 것 같은데. 잘해야죠. 또 실제로 그런 성향 갖고 계시고. 예. 그래서 문화 강국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말했지만 김구 선생님이 꾸미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건 좋지만 특히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또 김대중 대통령의 꾸미기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나라가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새로운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신인본주의를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인간들만이 아니라 동식물에게까지도 권리를 부여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면서 앞서가신 분이네. 네, 진정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세계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된다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고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의 입장에서도 문화적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오케이.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돼야 진짜 문화 강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문화 강국이냐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발표들이 있어요. 척도가 있는데. 예, 세계적인 발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지표에 따라 다르겠잖아요. 지표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문화 강국으로 뽑히는 모든 지표들에 10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빠른 것은 5위, 좀 늦은 건 11위. 죄송합니다. 끝내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어준 씨하고 상의 드리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도 한데 문화 강국하고 문화 산업 강국은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문화 산업이 뭘까요? 문화 산업은 뭐 영화 산업 같은 그런 산업적인. 자, 문화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제 식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문화 산업은 자, 문화나 예술을 원자재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원자재를 가공하면 문화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 문화 컨텐츠를 상품으로 교환하면 문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전체를 문화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한 즉 문화산업 강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화 강국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K-팝을 잘 만들어내고 네. K-드라마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데 문화 강국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재. 그렇죠. 오리지널리티. 네. 그게 한국 사람한테 지금까지 있었고 그게 지금 막 소비돼서 거의 바닥날 지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수 정권을 지나면서 문화 산업의 기초가 되는 문화 예술 분야를 거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화 예술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막 10대, 20대, 30대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알바를 하면서 창의적인 어떤 세계를 꿈꾸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업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뭘 해요? 자기는 따로 생활을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창작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그나마 조금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렇죠. 연명돼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진보 정권 때는. 그 프랑스에 시작된 건데 그런 예술 자원 지금 지원 자원이 많죠. 많죠. 많아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는데 그거 싹 걷어버렸죠. 싹 걷어버렸어요. 아, 그렇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진정한 문화 맞아, 강국이 맞아. 되려면 맞아. 바로 골목길에서 실개천에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술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맞는 말이다. 그건. 저는 그래서 정말로 문화 강국이 되려면 다른 건 다 제치고라도 정말로 장기적인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 광케이블 깔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해 줘야 돼.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인한테 그거부터 말씀하시지.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자, 이거 발전이 된 건데요. 네. 기본소득론이 시민소득론으로 발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면 또는 일정한 나이면 모두 똑같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덕적 해저드가 온다라고 하는 비판이 우파들로부터 있어 오니까 정치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어떤 해저들을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하는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 시민소득이에요. 시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존재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을 준다는 겁니다. 시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근데 그건 아직도 먼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술은 훨씬 구체적이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시민소득 가능하죠. 중에서도 네. 예술은 직접적 창작행위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을 거잖아요.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쉽게.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능력 정치만 할 수 있다. 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술인 기본소득 찬성합니다. 네.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발상이 나온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네. 예. 처음 들었을 때부터 찬성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힘들면 네. 30대까지. 그게 힘들면 네. 20대라도. 그렇죠. 청년 예술 기본소득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그 찬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우리가 우리 어진 씨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만 했으면 문화예술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저 네. 대찬성이고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뭔가 제대로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해. 그러니까 네. 하나만 구분하자는 거죠. 문화와 문화 강국은 돼야 문화 산업 강국도 맞아요. 오래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문화 소스가 나와야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안 그러면 똑같은 케이팝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자면. 청년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바닥에서 다양성이 숨쉬고 있어야 되거든요. 창의성이 숨쉬고 있어야 돼요. 어떤 데서 그런 걸 느끼냐면요. 제가 배낭여행 처음 다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해외를 경험해 봤으니까 제대로. 처음 다녔을 때 한국에 돌아오면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태리를 배낭여행 했어요. 그럼 돌아오면 이태리 음식을 먹고 싶으면 다 가짜야. 그렇죠. 보면은 햄버거 다 가짜야. 다 흉내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뭘 느끼냐면은요. 이태리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더 맛있어요. 그렇죠. 프랑스 식당이 네. 프랑스 현지보다 우리나라 프랑스 식당이 더 맛있어요. 맞아. 거기 가서 배워온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렇죠. 손재주도 맛을 내는 것도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디자인도 예전 진짜 후졌거든요. 더 잘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 예체능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네, 우리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는 우리 모두가 70%가 왕족이라고 했잖아요. 70%가 왕족이라니까 우리는. 왕족이 되기로 우리 결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옆 사람 옆집에서 문화를 향유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으로 폭발할 수 있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거 재밌는 게 예. 클래식이 유럽에서는 이제 노인네들 음악이 됐거든요. 그렇죠. 실제 그 클래식 공연하거나 하면은 다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어요 실제는. 근데 거의 성당이죠. 거의 그러니까 성당이죠. 근데 한국에서 젊은 성악가나 클래식 스타들이 뜨는 걸 보고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걔네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 가수가 안 나오거든. 여기서 그 문화예술 오리지널티 있는 문화예술이 우리 토양에서 기본소득과 함께 잘하면 예. 소프트 강국 됩니다. 진짜 이미 소프트 강국이 됐지만 네. 예.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어요 이 분야에. 난 일이 이런 거 좋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문화 이런 거 1위 따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나 1위가 좋아. 네. 아니, 맞아요. 1등하는 거 좋아. 네. 자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방송 봐야 되는데. 네. 자, 관계자 여러분, 그거 문화예술의 기본소득 추진합시다. 제일 먼저. 예.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골목길에서 실개천에서 문화가 넘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됐으면 좋겠어. 네.